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과학 소설가가 쏘아올린 예언. 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줄 베른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 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른은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응.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야. 뭐 해저 이만리에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월드 워.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줄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8위를 공개합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이야, 역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는 세계적 비상사태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코로나19? 자, 2017년 2월 독일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한 빌 게이츠. The danger and the impact is right up there, perhaps even higher than even nuclear war or climate change. 즉 전염병이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또다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소름인데요. 팬데믹까지 예상할 정도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세계보건에까지 발을 넓혀서 거기 예언이 또 적중할 거라고는 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년 뒤인 2020년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 빌 게이츠의 예언, 빌 게이츠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는요, 예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 운동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연구를 위해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진짜. 자,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6일 공개합니다. 봉준호의 앞날을 예측한 남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요, 2020년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 수상,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4관왕 달성, 기생충으로 해외에서만 무려 200여 개의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자, 그런데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수상을 예언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영화 기생충이 개봉되기 2년 전인 2017년에 말이죠. 누구죠? 바로 배철수 씨입니다. 그래요? 2017년 7월 28일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봉준호 감독. 옥자 영화 관련해서 출연했는데요. 근데 바로 이때 이제 뭐 받을 상이라곤 골든글로브하고 아카데미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일어나도 해프닝이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감독이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를 받는다면 첫 번째는 봉준호 감독이 되지 않을까요?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반박불가. 완전 반박불가죠. 예언이네. 그렇죠.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받는다면 봉준호 감독이 1호가 될 것이다를 예언한 거죠. 사실은 옥자 관련돼서 얘기 나누신 거잖아요. 그죠. 기생충은 아직 뭐 개봉도 하기 전, 그러니까 제작도 안 됐을 텐데 찍지도 않았겠죠. 정말 대단한 거고, 사실은 후보 감독님들이 또 계신 거거든요. 이게 박찬욱 감독님도 있고, 그죠. 김지훈 감독님도 있고, 대단하신 감독님 많은데 콕 집어서 봉 감독님 수상을 예견한 게 너무 놀랍고요. 최초까지 이거 마친 거니까 이건 적중이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는 로컬이잖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요. 실제로 아카데미는 92년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봉준호 감독이 92년 만에 최초로 해냈습니다. 그걸 또 배철수 씨가 딱 하고 적중시킨 것이죠. 와, 진짜 대단하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예언한 배철수 씨. 배철수 씨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최고 예언가가 예언한 2020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끔찍한 사건, 또 사고가 발생할 때면 꼭 소환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부스테로바, 일명 바바 방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4년 소련의 불가리아 침공, 그리고 2001년 9.11 테러까지 예언하며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1996년 생을 마감했지만요. 그녀가 남긴 예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중에는 바로 올해 2020년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제발 좀 좋았으면 좋겠다. 뭘까? 예언의 첫 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요. 범인은 경호 요원 중 한 명이요.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예언인데요. 실제로 그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러시아 연방 경호국이 크림반도의 얄타를 찾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정보를 사전 입수. 그 뒤 용의자들을 체포해 국외로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16년에는 푸틴 대통령 전용 공식 차량을 향해 갑자기 한 차량이 달려와 충돌하는 불미스러운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개헌안이거든요. 통과되면은 푸틴 대통령이 또 다시 2036년까지 집권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세력도 이 테러 위험이 일각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해요. 바바방가 예언대로라면 올해 범인은 대통령의 경호 요원이라잖아요. 그럼 맨날 붙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되게 불안할 것 같아. 그렇죠. 자, 이어서 바바방가의 2020년 예언 두 번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릴 것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청각을 잃거나 뇌종양에 걸릴 것이란 예언인데요. 실제로 2018년 미 유명 방송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질환이 있다며 심장마비 위험성을 제기했는데 2019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은 게 알려져 또다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위험 뭐 이런 것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나 회의를 통해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악수도 했는데 그중에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밖에도 바바방가는 2020년에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을 덮치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県の桜島で昨日噴煙が高さ1800メートルにも達する噴火があり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4위 공개합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미국의 한 출판 관련 매체가 공개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다소 의외의 소설이 올랐는데요. 책을 읽은 이들의 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죠? 2020년 이 소설을 읽으니 소름이 돋는다.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책을 예견서라고 불렀습니다. 뭐길래 아까 그도 타이탄만큼이나 무서운 소설이에요? 자, 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느낌이 오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소설인가요? 자, 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과 함께 미국 스릴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발표한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일명 2020년 예견서로 불린 이유. 우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도 하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와, 진짜 아니 우한이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는 우한 요번에 처음 알았어. 우한이라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소설 어둠의 눈은요. 중국 우한 외곽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우한 400 바이러스가 미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아니 뭐 2000년 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했던 이후에 쓴 소설도 아니고 그래도 놀라운데 잘 안 알려진 도시를 발원지로 설정하는 소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 속 구절. 우한 외곽 모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 우한 400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악을 했느냐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고 의심. 실제로 이런 기사가 다소 보도되는데요. 2017년 연구소 설립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국립생물안전성 연구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다. 내용도 닮았고 사실 뭐 중국의 지명과 연구소까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입니다. 31년 전인 1989년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아니 시간 여행자들이 꽤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한 명씩 다 있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네. 우리가 조사한 것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마 두 기자님들도 이 예언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뭔데요? 1989년이면 잠깐만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자, 그리고 지금 이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데요? 뭐지? 난 안 봤을걸?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 서기 2020년 이 베네치아의 하늘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납니다. 게임이네 게임. 이거 한면 타자. 게임.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한 메타차 게임 이거 1분당 몇 타치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게임. 독수리라 몰라요. 그게 그 단어들이 바이러스처럼 내려오는 걸 똑같이 쳐갖고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맞죠? 2020년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난다는 이 내용. 네, 했지 내가 이거. 현재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가슴 아픈 또 코로나19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죠. 특히나 이탈리아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대한민국 예언서의 정체 한 기자님이 맞추셨습니다. 아하. 1989년에 개발된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수리들을 구원한 타자 교습용 프로그램 한매 타자 교사. 기억하지.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기억하지. 여기 단어는 1분당 몇 타 치고 단문은 몇 타, 장문은 몇 타 다 이 친구들하고 내기하죠 이거 가지고. 그래픽이 너무 예스럽다. 다들 추억이 새록새록하시죠?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현재 유명 게임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광고로 익숙한 그 택진이 형님입니다. 그분이죠. 네. 자, 물론 그가 31년 뒤에 코로나19를 예측해 베네치아를 내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지만요.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자 택진이 형, 당신은 대체 예전에 생각 없이 타자 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 이렇게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탈리아 북부를 골랐을까요? 아, 그것도 베네치아라고 딱 그 도시를. 베네치아 지금 완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네. 이미 오래전에 코로나19를 예언한 소설, 그리고 타자 연습 프로그램. 그러나 우연이든 예언이든 지금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것일 겁니다. 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작가들은 미래인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미래인인 거 커밍아웃 해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민 애니메이션. 와, 짱이죠. 이거 보셨죠? 오기 전에 보셨죠? 아, 저는 이게 예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기사 양이 엄청날걸요? 맞아요. 뭔데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무려 33년째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학과 풍자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 트럼프를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대표죠, 대표.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en? 저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16년 전에? 네. 저 장면 캡처 많이 돌아요, 저 장면이.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작가가 미래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사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저기 보시면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밑에 저렇게 나오죠. 디비전 오브 월드 디즈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심슨 대체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Outbreak of the deadly Pandora virus is spreading rapidly. All ships must remain at sea.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해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너무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무려 8년 전인 2012년에 방송이 된 겁니다.